안녕하세요. 김영삼 김지선의 치벤저스 제 35탄. 저는 강남병원 치과 원장입니다. 네, 저는 여의도 서울선샤인치과 김지선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랑 함께 근무하는 강남병원치과의 경규영 원장님을 모시고 임플란트 후유증, 임플란트 치료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영 원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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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병원치과에서 고철과를 주로 맡고 있는 경규영입니다. 네, 우리 이제 경규영 원장님 시작하시죠. 네. 앞서서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좀 난해할 수 있는데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병원의 이제 환자인데요.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간단히 이제 진행한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은 오른쪽 위에 요 어금니 하나가 안 좋아서 이제 2차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이제 2개를 하신 환자분이에요. 뼈 속에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저희 병원에서 되게 중요한 환자분이셨는데 과연 이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는지 한번 이 치료 이후에 저기 해피엔딩인가요? 그럼 저기 누군가의 브레인일 수도 있잖아요. 한 명한테는 해피엔딩. 제가 이제 이게 결혼을 빗대서 네. 얘기를 한 게 이게 이제 사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사실 결혼 생활은 생활이죠. 이제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래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남자가 부러운 걸로 봐서는 뭐 남자는 우선 해피엔딩.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4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임플란트 구조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뼈 속에다가 이렇게 매식체가 묻혀 있고 그 위에 크라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이제 크라운을 얻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픽스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뼈에 묻히는 그 위에 이제 지대주라고 해서 이제 그 위에 크라운이 얹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픽스처랑 지대주를 연결하는 그런 나사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말, 환자한테 하는 말, 그리고 법적인 용어 이렇게까지 막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저희도 헷갈려요. 저희도.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복잡해서 망가지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망가질 수 있다. 여기저기. 결국에 임플란트는 어떤 재생 능력이나 감염 저항성 그리고 뭐 이렇게 치유되는 면에서 저희 일반적인 저희 잇몸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그만큼 잘해야 되는 거지 임플란트가 그렇게 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 과정을 좀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언제 끝나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얼마냐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제 김영삼 원장님 같이 유명한 원장님한테 수술을 하러 왔는데 오늘 당장 수술을 안 해주고 저는 그냥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잘생긴 오자마자 수술을 저희도 사실 뭐 그날 바로 해주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갖고 실제로 그냥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렇게 이제 어려운 케이스는 저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 빠지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이제 그때그때 바로 치료를 합니다. 뭐 잇몸이 안 좋다던가 충치가 심하다던가 바로 빼야 될 치료가 있다던가 이런 걸 이제 바로 치료하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좀 계획을 짜야죠. 어디에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본을 떠서 이제 이런 장치가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옷으로 치자면은 이제 기장을 맞추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장치를 입에 물고 이제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죠. 이게 원래 이제 치아가 있었다면은 이런 모습을 띄었겠지만 이제 치아가 없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주저앉는 상태를 보여주죠. 입 안에 있는 거를 모형으로 그대로 가져오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 계획을 짜야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고 이런 모형에서 이제 임시 틀니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수술할 때 쓰는 장치라던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치아를 실제로 저희가 배열을 해봐서 수술할 때 쓰는 장치를 만들려고 한 거고. 잘하네요. 이거는 또 다른 경우인데 실제로 이제 전 부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치 안에서 배열을 하고 이게 모양이 정확하게 이렇게 본이 정확히 잘 떠지고 환자분을 정확하게 잘 물리는 걸 유도하면은 이렇게 또 모형이랑 입안이랑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CT 상에서 장치를 낀 채로 CT를 찍어서
이제 내가 표시한 부위에 뼈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하는 거죠. 네. 합병증에 대해서 좀 보면은 임플란트가 초기에 실패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네.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많이들 하시고 오래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나중에 돼서 문제가 생기는 합병증이 오히려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나빠지는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Nothing Lasts Forever 마룬 5 노래인데 이게 아무것도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한번 어차피 보철물은 이렇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 살펴보면 네. 아까 보지만 아까 이 사진을 아까 왜 보여드렸는지 아시겠지만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 군데도 곳에서. 빠짐없이 해서 네.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운이 부러질 수도 있고 크라운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나사 풀리는 거는 사실 임플란트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년 평균 냈을 때 뭐 18%인 임플란트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한 2점 몇 %인 임플란트 나사가 풀어지는 경우가 나수가 풀어지는 경우죠. 네. 뭐 연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나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지대주가 부러져서 저거는 정말 너무 재밌는 케이스라 가지고 김도 원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부러지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두 개가 부러졌어요. 다 부러진 네, 건가요? 정말 쉽지 않죠. 어떻게 저렇게 됐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보철물이 부러지는 경우인데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더 이렇게 환자를 보면은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환자분 치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닳아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파절의 위험성이 높아요. 침륜임이 세거나 좀 이렇게 이갈이나 이약물기 같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좀 이렇게 보철물 파절이 다른 환자분들보다는 빈번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기계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생물학적인 문제도 생겨서 이제 보철물을 만들 때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 게 조금 이렇게 잘 열어볼 수 있고 좀 환자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라도 좀 처치하기 쉬운 임플란트를 쓰려고 하죠. 생물학적인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양치하기 쉬운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고 싶죠. 좀 관리하기 편한 형태로. 네. 이제 막 거의 끝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임플란트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죄송한데 별게 없어요. 이 내용 보면은 하나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뭐 양치 잘하는 정기 감진 받으라는 거.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치실은 어금니에 쓰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치실을 잘못 빼다가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간 칫솔을 좀 사용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구강 양치액 쓰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데 왜냐면 입술질이 접근하기 어려우면 하다못해 입안에 세균이라도 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잇몸병을 많이 앓으셨던 분이라던가 잇몸뼈가 너무 주저앉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셔서 구석구석 양치하기가 힘드신 환자분들은 또 흡연을 하신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좀 이런 구강 양치액 같은 것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치액은 빈도는 어느 정도로 추천하시나요? 보통 이게 양치하시고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쓰셔야 되고요. 바로 쓰시는 건 아니고 한 30분 정도. 저는 보통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주무시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그 정도. 본인이 이렇게 써요? 아침 저녁으로? 저는 가끔 씁니다. 가끔. 김지선 선생님. 저는 거의 안 씁니다. 자기도 안 쓰면서. 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열심히 이 잘 닦고,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임플란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면 바로 좀 나중에 가야지가 아니라 그건 당장 바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러지면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김영삼 김지선의 찌벤저스 제35탄 정기훈 원장님과 함께한 임플란트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2주 뒤에 또 찾아오니까요. 그때 또 질문 모아서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